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김유리입니다. 최근 민주당 이철희 표창원 국회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죠. 또 자유한국당의 김세현 국회의원도 한국당 존재가 역사의 민폐라며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직접 나서서 국회의 여야 쇄신을 요구하고 있는 셈인데요. 울산에서도 시의회에 대한 일종의 쇄신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체는 의원이 아닌 울산시 공무원 노동조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오늘 파일럿 코너인 김시현 의원의 주간 사이다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시현 의원의 주간 사이다. CBS가 청취자 여러분들께 새로운 방식으로 시사를 전하기 위해서 파일럿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김시현 울산시의원이 시구 군의원을 비롯해서 정치활동가들과 방송을 통해서 시민들을 만나 시정과 울산 지역 주요 사안을 전달합니다. 오늘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시현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선미 의원입니다. 네, 이렇게 또 두 번째로 만나게 돼서 더 반갑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잠깐 이야기 나눴었는데요. 울산시 공무원 노조가 설문조사를 통해 최악 최고의 의원을 뽑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사자인 저와 김선미 의원이 이와 관련해서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와 관련해서 울산시 공무원 노조 임순택 위원장의 이야기 먼저 들어볼게요. 시의원들이 평가가 부적절을 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언론 보도의 사례를 보면 업무 추진비 관련해서 주민 제보가 있는 거라든지 직원들 앞에서 포함을 지르는 갑질이라든지 인사나 입건이나 청탁 계획이라든지 불법 행위나 이런 거를 일부 시의원들이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특정한 의원을 망신주거나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현관에 저희들 질의했는데 아무것도 문제가 없고 대부분 타광리 시도에도 개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맥락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시 공무원 노조가 울산에서 처음으로 베스트 워스트 시의원 소통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25일까지 취합해서 최악의 의원을 발표한다는 것인데요. 시와 시의회의 건전한 협력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노조는 주장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두 의원을 비롯해서 일부 시의원들은 시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의원을 공무원들이 조종하겠다는 계산이 아니냐며 설문조사 취지를 놓고 그 순수성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죠. 네, 오늘 김시현, 김선미 의원께서는 스튜디오로 왔고요. 울산시 공무원 노조의 임순택 위원장은 내부 회의 결과에 따라 스튜디오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노조 쪽 내용은 전화로 충분히 전달을 받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양쪽의 이야기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먼저 공무원 노조 주장 들어보시죠. 울산시 노조위원장입니다. 지금 평가가 진행 중에 있는 과정이고 25일날 평가가 끝나야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시에 전단지를 배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거나 평가 예시를 우리가 제시를 했습니다. 전문성이라든지 이해도라든지 품격이라든지 그다음에 집행부와의 협력 관계라든지 이런 거를 평가 지표로 예시를 적어놨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항목을 뭐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기타 자유롭게 작성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주관식입니다. 네, 자유롭게 작성을 한다. 두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의원이 되려면 충분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사실. 특히 당적을 가진 의원은 더 그렇죠. 이 과정을 거쳐서 시민의 동의를 받아서 시의원이 되는 겁니다. 시의원을 폄훼하는 것은 투표권을 행사한 시민들에 대한 무시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우민주의라고 하죠. 그리고 전문성 이야기하셨는데 행정직 공무원은 부서 이동을 매번 합니다. 그리고 협력관계에 앞서 집행부 그리고 시청을 견제하는 일이 저희 이제 시의원의 할 일인데 공무원 노조는 그 관계에 대한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시의원은 공무직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선출된 시민 대의기관입니다. 그런데 견제와 감시 대상자가 도리어 감시기구를 평가한다는 것은 견제와 감시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시도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전문성이라든지 이해라든지 품격이라든지 집행부와의 관계, 협력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공무원 노조가 평가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불성설입니다. 공무원들도 이 시의원들을 평가한다는 것에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좀 공무원 노조 입장도 들어볼게요. 시의원과 가장 우리 밀착하게 우리 업무 수행을 한다니까. 일반 시민보다 오히려 우리가 더
더 정확하게 민감도 높게 바라볼 수 있다. 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의원들이 평가가 부적절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작년이나 최근에 뭐 언론 보도의 사례를 보면은 업무 추진비 관련해서 주민 제보가 있는 거라든지 직원들 앞에서 고함을 지르는 갑질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사나 입건이나 뭐 청탁 개입이라든지 우리가 어떤 사실 확인에 관계되지 없는 불법 행위나 이런 거를 그 공무원 노조에 일부 시의원들이 관련해서 고충 상담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전에 조금 더 방지하자 그런 차원이지 이거는 뭐 따로 뭐 우리 한 그런 큰 의도는 없습니다. 선거법이나 선관위에 저희들 질의했는데 아무것도 문제가 없고 대부분 그 타 광역 시도에도 했거나 하고 있습니다. 네, 공무원 노조 측에서도 시의원을 평가하는데 약간 부담감이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사실 위법과 불법적인 문제는 적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공무원 노조가 아니고 수사권을 가진 기관이 처리하면 되는 거죠. 이런 문제는 수사 의뢰를 할 일이지 이걸 근거로 최악의 의원을 뽑는다? 글쎄요. 우리도 같은 의원으로서 이 내용의 팩트를 좀 알고 싶어요. 인사청탁이나 이권 개입, 말도 안 되는 범죄 행위 아닙니까? 누가 했습니까? 저희도 궁금합니다, 사실. 네, 이런 사실이 있으면 수사 의뢰를 해야 되죠. 이게 깜깜이 이렇게 묵혀둘 일이 아닌 거죠. 민감도 높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시죠? 다시 말하면 시민들이 의원을 뽑는 것보다 공무원들이 뽑는다는 게 더 좋다라는 뜻인지요. 이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근데 또 타 광역시도에서 대구 빼고는 또 이런 걸 다 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이 아닙니다. 서울시에도 지금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고요. 인천시도 그렇고요. 경남에서도 잘못된 정책이라며 최근에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대부분의 광역시에서 하고 있다라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지자체 순위에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인서트에서 말씀하신 그 직원들에게 갑질하는 그 시의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네. 또한 공무원의 일방적인 주장이고요. 실제로는 증명되지도 않은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서 시의원을 평가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계속해서 그럼 공무원 노조 입장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어디든지 의원님이 자기 의정 활동을 한다 해서 자료 요구하면은 다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근데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는 뭐 입법이든 뭐 조례든 그다음 시정 질문이든 뭐 서면 질문이든 뭐 5분 자유로 하면 뭐 다 하는 거 다 맞습니다. 맞는데 결국은 그에 대한 뭐 중복되는 거라든지 우리 상위법에 대해서 위배되는 거나 그 중복되는 거나 실적 위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 다 전부 다 우리 직원들이 검토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의사소통을 해서 이건 상위법이 되는 거고 중복되는 거니까 자제를 하고 좀 이렇게 좀 해달라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에서 의사소통이 있다 없다를 직원들이 자유롭게 쓰겠죠. 그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소통이 없는 부분이다. 시의원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또 불필요한 자료 요청이 많아서 업무가 좀 과중해지겠다. 뭐 이런 우려가 또 느껴지는데요. 예, 저희가 사실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통과인데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빨리 통과돼야 됩니다. 시의원들이 상위법도 검토해야 되고 중복되는 발의도 검토해야 되고 행정사무감사, 예산, 결산, 추경 말만 들어도 상당한 업무량이죠. 이걸 거의 이제 시의원 혼자서 다 해나가는데요. 제가 환경복지위원회 소속인데 그 하나의 국만 따져봐도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5분 계시고 계장님이 총 22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일하시는 동료 사무관까지 합치면 수를 셀 수 있겠습니까? 하나의 국에서도 공무원이 30명 이상이서 일을 하는데 네. 그 업무는 전부 다 의원은 혼자서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상황만 봐도 그래요. 행정사무감사, 3차 추경, 2020년도 당초 예산 검증 이게 총 11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상당한 업무량을 또 의원은 혼자서 하는 거죠. 지금 며칠 밤을 지새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의원님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또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신 거네요. 네, 그 울산시가요.
지방재정 365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는 그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 건데 울산시가 지난 9월까지 올 9월까지요. 정보 생산 건수가 7천여 건인데요. 이거는 7개 그 광역시 중에서 최하위입니다. 꼴찌입니다. 네. 네, 그 정보 생산 건수도 꼴찌인데 공개 건수는 더 낮습니다. 공개율이 67.8%로 최하위이고요. 이처럼 울산광역시에서는 정보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을. 그러다 보니 시의원들이 일을 하려면 정보를 더 많이 자료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4만 1천여 건이나 정보를 생산하고 96.6%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공무원은요, 문서로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시의원은 정책 입안으로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료 요구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울산은 왜 이렇게 정보 공개율이 낮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왜 정보 공개를 안 하는지 저희도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지난보다는 좀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데도 제가 보기에는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다시 또 우리 워스트 베스트 의원을 뽑는 설문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실제 설문에 참여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또 누가 얼마나 참여하는지 이런 것도 또 공개가 돼야 되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공무원 노조 이야기 들어볼게요. 이거는 내부 행정 포털망에 내부에서 그냥 하는 것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신변상의 보호라든지 그게 가장 큰 거죠. 그리고 조직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신변상의 보호를 못 받거나 그럴 경우에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점유율 공개도 할 수 있겠죠. 뭐 그런 정도는 공개를 하는 게 원칙이라고 안 봐지겠습니까? 근데 하여튼 조금 신중하게 접근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무원 노조 측에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두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다시 말하자면 의원은 시민의 투표로 결정된 선출직 공무원이에요. 4년에 한 번씩 검증도 하죠. 어쩌면 4년에 한 번씩 검증하는 그 절차 안 속에 한 의원이 살아온 발자취를 모두 다 공개한다고 보시면 돼요. 범죄 등록 조회도 하고 초중고등학교도 어디 나왔는지 또 재산 내역까지 가족관계 전체 다 공개하죠. 이렇게 공개를 다 하고 있습니다. 4년에 한 번씩. 공무원도 4년에 한 번씩 시민을 위한 검증 절차 차원에서 심판을 받아보면 어떨까요? 네, 좋아요. 네. 공무원도 가정으로 돌아가면 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4년의 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공무원분들께서 직접 투표를 통해서 의견을 표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시의원의 중간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시의원의 견제와 감시 대상인 공무원이 아니라 시민으로부터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또 공무원 노조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요. 최근에 있었던 성희롱 성폭력에 관계되는요. 그 피해 가해자가 상급 직원이 75%가량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라거나 아니면 설문조사를 한다거나 그게 더 시급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워스트 베스트 의원 투표에서 이제 어떻게 발표를 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공무원 노조 입장도 들어볼게요. 아니 워스트 발표는 공개를 저희들이 할지 안 할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뭐 명예훼손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쉽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보다 합리적인 목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아까 말씀드린 특정한 뭐 어느 망신주나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공직자가 아까 이야기했던 제도적 특권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우리 공무원이 의원님 앞에서 초선이든 뭐든 면박을 준다는 거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이야기고요. 네, 공무원이 의원 앞에 초선이니 뭐니 이렇게 면박을 주는 그런 경우도 있었나요? 직접적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우회적으로 많이 돌아서 저희들 뒤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초선이라서 서툴러서 업무 요구 자료가 많다라고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워스트 베스트 그 의원을 뽑는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전문성이라는 게 언급이 돼 있잖아요. 최악 관련 가이드라인 예시로 전문성이 언급돼 있는데요. 저한테 찾아오는 시민들 대부분이 시청에 들렸다가 핑퐁 게임에 지쳐서 사실 오거든요. 공무원들은 자기 모르는 일이다, 또 남 일이다 이렇게 밀어내기만 합니다. 행정직 공무원이야말로 부서 이동을 매번 하다 보니까 전문성을 기대할 수 없을 거고 시민들은 탁구공처럼 때리고 밀치고 이러다가 저한테 결국 돌아오는데요. 그렇게 찾아오는 곳이 저희입니다. 시민들의 마음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러한 상황이 어쩌면은 시스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선출직이건 일반직이건 공무원이 제도적 시스템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사례가 생긴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저도 전문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있는데 행정자치위원회는 시의원 5분이 계시고요. 공무원분들이 지금 현재 선출직까지 5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총 10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 선출직 공무원인 시의원인 제가요. 가장 오래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에. 네. 과연 누가 전문가일까요? 집행부는 지금 현재 인사 이동으로 인해서 저희 부서에 와서 가장 오래되신 분이 지금 1년이 채 안 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사례로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요. 최근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감사한 과정에서 나타난 사건인데요. 소청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이라는 법규가 있습니다. 네. 예, 이 법규에 보면요. 회의를 개최하려면 위원수의 3분의 2가 출석하여야만 회의를 열 수가 있는데 3분의 2는 전체 위원수가 19명이기 때문에 약 13명 정도가 참석해야지만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13명이 아닌 7명이서 회의를 개최하고 징계해 놓은 공무원을 다시 원상 복귀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과연 누가 전문가인지 한번 되묻고 싶을 정도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전문가라고 이렇게 고집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같이 협력하자라는 뜻입니다. 최근에 그 최악 최고 의원을 선출한다라는 것은 지금처럼 이 같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자료 요청을 많이 하게 되면 최악 의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지 않고 시행정 집행부에 우호적이고요. 자료 요청하지 않고 말을 잘 들어주고 그렇게 하면은 베스트 의원이 될 수밖에 아무것도 하지 없는. 않으면. 네, 예. 네. 아무 일도 시키지 않으면 그렇죠. 예, 아무래도 편하고 쉬울 것 같으니까 네. 예, 최고 의원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네요. 두 분 말에 정말 공감이 되고요. 탁구공 발언 진짜 공감이 많이 돼요. 그러면 이제 공무원 노조의 입장도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울산시에서 처음 하는 거라서 조금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다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부정적인 효과가 있으면 당연히 안 해야 된다고 봐지는 거죠. 네, 잘하기 위해서다. 뭔가 이렇게 울산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그 조선시대 민간치료법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 눈병 걸린 사람이 자기 얼굴을 그린 뒤에 그 그림에서 눈병 걸린 부위에 못을 박으면 악기를 뽑아내서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당시 사람들을 믿었다고 하거든요. 네. 황당한 치료법이죠. 그러네요. 황당하네요. 네. 워스트 의원을 뽑는다고 인사청탁이나 이권 개입 문제가 해결될까요? 전 안 된다고 보거든요. 조선시대 황당한 민간요법이랑 똑같다고 판단합니다. 정말 바뀌어야 되는 건 지방자치법 개정이죠. 시청에서 30명 이상의 한 부서당 근무를 하는데 시의원은 혼자 하고 있다는 말씀 아까 드렸죠. 네. 이 지방자치법 개정이 된다면 어느 정도 보완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개정이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서 시의회나 보좌관, 비서관 같은 의회 동료들과 울산시를 위해 더 많이 일을 하고 싶기도 하고요. 네, 김선미 의원님. 네, 그 공무원 노조는 좀 더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의원의 자료 요청이 많으면은 업무가 많다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고 최악 의원을 뽑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노조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시의원이든 공무원이든 노조이든 우리는 모두 울산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각자 서 있는 곳이 다르다 보니까 역할이 다릅니다. 공무원은 정책을 실천하시고 의원은 감시하고 견제합니다. 서로의 위치에서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같이 의회와 시청을 쇄신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발전적인 일들을 더 많이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시연의 주간 사이다. 오늘 김시연 의원과 김선미 의원 두 분 모시고 울산시 공무원 노조가 최악의 의원을 뽑는다고 하는 이 설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시연의 주간 사이다에서는 울산시 공무원 노조가 울산에서 처음으로 베스트 워스트 시의원 소통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시와 시의회의 건전한 협력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노조 입장과 시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의원을 공무원들이 조종하겠다는 그런 계산이 아니냐, 그 순수성의 의혹을 제기하는 의원들의 입장 들어봤습니다.